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래에는 AI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중국, 유럽 같은 강대국들은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 전략으로 삼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 산업혁명 시대의 철강과 석유처럼 AI가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 거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안전할까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 소버린 AI에 대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소버린 AI 정의. 자, 그럼 먼저 소버린 AI가 도대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영어로 사브런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는 주권, 독립적인, 자주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버린 AI는 쉽게 말하면 주권을 가진 AI, 즉 한 나라가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AI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소버린 AI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가 직접 만들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개발하는 거죠. 둘째, 우리나라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보호받으면서 활용되는 겁니다. 셋째, 우리의 법과 문화, 가치관에 맞춰 작동해야 합니다. 한국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한국 사회의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는 AI 말이죠. 결국 소버린 AI는 외국 AI가 아닌 진정한 우리나라 A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장 배경. 그런데 왜 갑자기 소버린 AI라는 개념이 중요해진 걸까요?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AI 서비스를 생각해 보세요. 챗GPT는 미국의 오픈 AI가 만들었고, 구글의 제모나이도 미국 기업의 제품입니다. 중국은 바이두를 중심으로 자국 AI를 개발하고 있죠.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외국 AI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위험은 데이터 유출입니다. 우리가 AI와 대화하고 질문하는 모든 내용, 우리 기업의 중요한 정보들이 외국 서버에 저장됩니다. 국민 개인정보부터 기업 기밀, 심지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데이터까지 해외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산업 종속입니다. 외국 AI 기술에 의존하면 우리 산업이 그들의 정책이나 가격 변동에 휘둘리게 됩니다. 마치 과거 석유 파동처럼 AI 사용료가 갑자기 오르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면 우리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격차입니다. 계속 외국 기술만 쓰다 보면 우리는 영원히 따라가는 입장에 머물게 됩니다. 기술 혁신의 주도권을 잃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우리만의 AI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소버린 AI의 장점. 그렇다면 소버린 AI가 성공하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주권 확보입니다. 우리 국민의 데이터가 우리 땅에 있고 우리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외국 기업이 우리 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 차원을 넘어서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만의 AI 기술을 확보하면 의료, 금융, 제조, 교육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의료 분야에서는 한국인의 유전 정보와 병력,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우리에게 꼭 맞는 진단과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인의 소비 패턴을 정확히 이해하는 AI가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제조업에서는 한국 기업의 생산 환경에 최적화된 AI가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출 가능성입니다. 한국형 AI 솔루션을 개발하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나라들에게 수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동 국가들은 미국이나 중국 AI의 대안을 찾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K-AI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번째, 국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AI 시대에 기술 주권을 확보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과거 반도체로 국가 경쟁력을 높였듯이 이제는 AI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의 가능성.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한국이 과연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한국은 소버린 AI를 개발하기에 아주 유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 인프라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AI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GPU, NPU 같은 칩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지 네트워크와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빠른 인터넷을 쓸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다음은 인재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삼성, LG 같은 기업들에는 이미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카카오의 코지피티 같은 한국어 AI 모델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죠. 우리나라 대학들도 KAIST, 서울대, 포스텍을 중심으로 매년 우수한 AI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입니다. 한국은 IT 강국답게 엄청난 양의 디지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시스템, 의료정보, 금융거래,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잘 활용하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최적화된 AI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강점을 살리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협력입니다. 정부는 AI 개발을 위한 예산 지원과 규제 개혁을 해야 합니다. 데이터 활용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AI 학습에는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간 기업들은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AI 기술 개발에 과감히 투자해야 하고요. 대학과 연구소는 세계적 수준의 AI 인재를 양성하고 스타트업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혁신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런 민관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소버린 AI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소버린 AI가 우리 경제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소버린 AI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산업별 생산성 향상입니다. 제조업에서 AI를 활용하면 불량률이 줄고 생산 효율이 올라갑니다. 예측 정비로 기계 고장을 미리 방지하고 최적의 생산 일정을 자동으로 짜줍니다. 금융업에서는 더 정확한 리스크 관리와 맞춤형 상품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대출 심사가 더 공정하고 빨라지고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도 훨씬 효율적이 되죠. 의료 분야에서는 진단 시간이 단축되고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X-레이나 MRI 영상을 AI가 분석해서 의사가 놓칠 수 있는 미세한 병변까지 찾아냅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학습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각 학생의 이해도와 학습 속도에 맞춰 AI가 개인 교사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산업에서 효율성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국가 전체의 GDP도 상승합니다. 다음은 수출 산업 창출입니다. 한국형 AI 솔루션을 해외에 수출하면 새로운 수익원이 생깁니다. 특히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중소국가들에게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기술에 의존하고 싶지 않지만 자체 개발 능력이 부족한 나라들에게 한국의 소버린 AI 모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AI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 AI 윤리 전문가, AI 활용 컨설턴트 등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생겨날 겁니다. 물론 일부 단순 반복 작업은 AI로 대체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고부가가치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AI를 만드는 일, AI를 관리하는 일, AI를 활용하는 일 모두 사람의 손이 필요하니까요. 경제 전문가들은 소버린 AI가 성공하면 향후 10년간 한국 경제에 수십조 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혁명의 중심에 한국이 설 수 있다는 거죠. 결론. 자, 여기까지 소버린 AI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소버린 AI는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과거 우리는 반도체로 세계적인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었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제는 AI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차례입니다. 데이터 주권을 지키고 기술 독립을 이루고 경제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소버린 AI를 통해 가능합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닙니다.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시간도 걸릴 겁니다. 실패의 위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외국 기술에 의존하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AI 기술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집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따라잡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이 소버린 AI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까요? 아니면 외국 기술을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이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엔딩. 오늘 영상이 소버린 AI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이 복잡한 주제를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AI, 경제, 기술 트렌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개념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그러면서도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주제를 다뤄드릴까요?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